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 누구나 마음속에는 무언가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 살아간다.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그 공간에 나 스스로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무엇이 들어있는지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펜을 들면 무엇부터 써야 할지,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너무도 많은 기억, 경험, 생각, 감정 따위가 뒤엉켜 있어서 아무 생각이 안 드는 답답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편지지를 옆으로 밀어두고 빈 종이나 노트를 꺼내서 이것을 해보자. 프리라이팅. 프리라이팅은 빈 종이에 손과 펜을 멈추지 않고 움직여 아무렇게 아무 글을 쓰는 것이다. 생각을 정리하지 말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해보라. 단어든 문장이든 상관없다. 빈 종이에 아무렇게 끄적여 보는 것이다. 문법과 같은 수많은 제한을 걸지 마라. 맞춤법, 띄어쓰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 펜을 손에 들었다면 멈추지 않고 써야 한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부끄러워 다시 지우거나 고민할 필요 없다.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된다. 눈앞에 보이는 머그컵, 안에 든 아메리카노. 비스킷이 없어서 아쉽다. 비스킷은 짠맛이 좋다. 소금. 바다에 가서 놀고 싶다. 노는 것을 좋아하는 내 친구. 잘 써지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다. 그냥 깃털처럼 가벼운 낙서라고 생각하자. 프리라이팅은 내부의 것들을 편안하게 끄집어내는 일이다. 규칙을 정해보자. 종이 한 장을 꽉 채우기 전까지는 펜을 멈추지 않기. 또는 10분 타이머를 맞춰두고 시간이 다하기 전까지 펜을 멈추지 않기. 특정 주제에 대해 글을 쓰고 싶다면 특정 주제에 대하여 떠오르는 프리라이팅을 해보는 것도 좋다. 브레인스토밍처럼 그 주제에 대해 쏟아내보라. 내가 쓴 단어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단어들이 떠오른다면 써도 된다. 프리라이팅은 나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나를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프리라이팅한 종이를 들여다보면 내가 요즘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는지를 볼 수 있고 생각을 정리해 나갈 수 있다. 또 어떤 영감을 얻을 수도 있다. 일상에서 가끔 이런 의문을 품어볼 때가 있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새로운 것을 잘 만들어낼까? 나는 왜 매번 모방의 덫을 벗어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부에 있는 나만의 보물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일 수 있다. 작가에게는 글쓰기의 재료, 사업가에게는 기획의 재료, 예술가에게는 작품의 재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의 재료를 찾을 수 있다. 나는 된장찌개를 좋아한다. 된장찌개의 맛은 엄마마다 서로 다르다. 엄마마다 요리 맛이 다른 이유는 같은 요리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와 창의적 손맛이 다르기 때문이다. 글도 누구의 글이냐에 따라 글의 맛이 다르다. 글의 맛은 내 재료와 내 목소리로 만들어진다. 글을 쓰기 전 재료를 찾는 것이 프리라이팅이며 이 재료를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목소리이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하고 마음의 파동을 일으키는데 나는 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고 확신이 없을까? 어쩌면 내가 목소리가 없는 말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는 글소리라고 할 수 있다. 글에서 나오는 내 목소리, 내 글소리 찾기. 내 글소리를 찾으려면 진실된 글을 많이 써봐야 하고 이 글을 나 혼자 삼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전달해 보아야 한다. 모르는 편지는 나 혼자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라는 마음으로 쓴다. 주제 제한은 없다. 이때 누군가 내 글을 보며 내가 누구인지 떠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진실된 이야기를 쓸 마음의 여유로움이 없어진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포장하고 감추며 글을 써왔는가? 모르는 편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관리자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다수의 대중이나
내 이메일이나 블로그를 아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글이 아니다. 손편지를 받는 딱 한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글이다. 사적인 자유로움. 나를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보장되는 마음의 자유로움은 사적이며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한다.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이야기 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은 내 글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좋은 글소리는 멋들어진 어휘의 자랑이 아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진솔하게 전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글소리는 읽는 이를 배려하는 글을 쓰며 발전한다. 프리라이팅으로 가득 찬 종이를 들여다보자. 글로 쓰고 싶은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 재료를 정리하자. 그런 다음 시간을 들여 또박또박 천천히 글을 쓰자. 편지를 읽는 사람의 마음에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면 비로소 자신의 글소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내 편지를 읽는 이에게 마음의 파동이 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반응으로 답장 인사가 오지 않을까? 자연스러운 배움. 내부에 있는 것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 전달과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보면서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글쓰기 배움의 시간이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하는 모든 일에 자신의 특유의 말하는 방식이 입혀진다. 말소리와 글소리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세상 모든 일에 성공과 실패가 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사람을 생각하며 글을 써보자. 일종의 훈련이다. 손글씨의 느린 템포는 우리에게 정신적 휴식을 준다. 빠른 타이핑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손글씨는 불편하고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차츰 손글씨의 느린 템포를 찾아 잠시 머무는 시간을 가지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다. 손글씨 쓰는 것의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꽤 있다. 손글씨 쓰기와 두뇌, 학습 효과, 명상, 건강 효과. 세상은 변하고 나의 외모도 변하고 나의 내부 모든 작용도 변한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나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평상시 가벼운 노트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 여유 시간이 되면 프리라이팅을 해보자. 그리고 편지를 쓸 시간이 되면 프리라이팅으로 꽉 찬 종이를 들여다보고 주제를 찾자. 자유롭게 모르는 편지를 쓰며 나만의 고유한 글소리를 찾자. 느린 템포의 손글씨를 쓰며 당신의 삶을 휴식할 수 있는 여유와 성장이 있길 바란다.